개념학습 4강의 이제 마지막 강의죠. 독서의 개념학습 마지막 파트에 SF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SF 소설은 지문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확실해. 지문에 없는 거죠. 지문에 똑같이 있는 거면은 너무 쉬울 거고 지문에서 블록 쳐서 물어봤겠지. 여기에서 지금 보기에서 제시된 것은 첫 번째 예시다라는 거, 주제와 관련된 거를 직접 쓰지 않아요. 두 번째 지시문에 또는 제시문에 없는 내용에 해당이 돼요. 예시적이면서 지문에 없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연결 문단되는, 그죠? 연결 문단을 파악을 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어떤 문단을 찾아가야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문제든 지문이든 어디든 간에 작은 따옴표가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다르크 수비는 어디 있다고? 다르크 수비에는 지문에 있죠. 그래서 지문에 있어요. 연결 포인트 나오죠. 얘를 통해서 지문을 찾아가야 돼요. 다르크 수빈의 관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관점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니까 다르크 수빈의 관점이 여기에서 정답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겠지. 그죠? 문제 발문 먼저 분석했어요. 이것이 정답 판단 기준이구나. 그래서 늘 얘기했던 것처럼 문학과 다르게 독서는 지문에서 지문에서 1, 2, 3, 4번 선택지를 연결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보기하고 선택지를 물론 연결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보기에서 선택지에서 연결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문학처럼 바로 연결돼서 막 오답 제거하거나 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보기하고 바로 여기로 가서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돼. 지문에 갖다 대. 얘도 보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얘도 보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르크 수빈입니다. 옆에다가 기록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 발문이라고 할게요. 문제 정리로 할 때 다르크 수빈이죠. 네, 다르크 수빈의 관점을 좀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관점인데 몇 문단쯤으로 가야 돼? 다르크 수빈에 관련된 건? 공부해온 친구들아? 몇 문단쯤으로 가야 되니? 다르크 수빈에 관련돼서 몇 문단으로 가요? 거의 다 나와요. 2분단 쭉 나와요. 쭉 나와요? 그러면 정답을 판단하려면 좀 그렇겠네? 그러면 우리가 잘 쓰는 방법은 뭐야? 1, 2, 3, 4번 선택지를 좀 정리해야 되겠죠? 1, 2, 3, 4번 선택지를 먼저 정리하자. 문제 정리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를 한다? 선택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당연히 문제 다르크 수빈의 관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선택지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선택지를 정리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편할 수 있다. 근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까? 선택지 먼저 갑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정답을 먼저 골라야 되기 때문에, 자, 현실에서 독자들은, 그죠? 한번 볼까요? 독자, 작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외계인, 주인공인가요? 주인공, 그 다음에 모든 시간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과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독자들이, 그죠? 독자들이 외계인의 조연을 사용하는 언어를 창작하지만 현실만 생각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지금 맞는 거 골라야 돼? 틀린 거 골라야 돼? 적절한 거죠? 네,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 자, 독자가 하나, 둘, 세 군데가 있고요. 작가하고 주인공입니다. 다시 아까 긍정형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긍정형 문제는 맞을 확률이 20%의 정보밖에 못 주잖아요. 이때는 최소의 법칙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 독자로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부정형 문제였다면 틀린 것을 골라야 된다면 독자 이 여러 개 중에서 함정을 팠을 거야. 근데 맞는 거 딱 하나 해야 되잖아. 구체적이고 특수한 거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좀 묶어볼게요. 감각적으로. 자, 작가하고 주인공입니다. 나머지는 독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됐죠? 됐죠? 예, 느낌상으로는 작가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공유되고 작가의 경험적인 환경은 독자와 여기 독자도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있기 때문에 이 소설 내에서 외계인과 인간이 소통하는 것은 이제 외계인과 인간이 소통하는 것이죠. 예, 여기도 독자는 있긴 하냐? 낯설지 않겠군에서 요거는 뭐다? 소설 내에서 외계인과 소통하는 것은 작품이라든가 보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작품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아무튼 예, 소설의 내용일 거야. 그죠? 보기의 내용이겠죠. 정확히는 보기의 내용이에요. 보기의 내용에 대해서 네, 낯설지 않겠군. 그 다음에 3번 주인공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라면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이라면 주인공의 세계관을 총체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자 바꾼다 노붐에 해당한다. 노붐에 해당한다. 낯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 좀 바꿀게요. 낯설지 않겠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일단 서술어는 대조돼요. 둘 중에 하나는 그죠? 새로운 것, 노붐에 해당한다. 새로운 것은 노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 두 개는 분명히 둘 중 하나는 틀려야 되는 서술어예요. 나머지 한번 보시죠. 현실을 더욱 깊게 이해한다. 그 다음에 예, 소설의 내용과 현실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된다. 그 다음에 실제하는 것으로 느껴 낯설지 않겠군에서 여기 또 낯설지 않겠군이 있네요. 예, 낯설지 않겠군이 있고 네, 작품 수용자 이제 실제 하는 것으로 느껴서 네, 작품을 수용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니까 낯설지 않겠군. 그 다음에 낯설지 않겠군. 야, 2번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닐 수도 있고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는 혹시 2번으로 정답 썼니? 이번이 정답이라고요? 아니, 정답으로 썼냐고. 꼬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몇 번으로 썼어? 5번이요? 네. 왜냐하면 낯설지 않겠군. 요것도 서로 대립이 돼요. 서술에서. 자, 한번 봅시다. 문제를 풀다 보면, 예, 현실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한다라는 점, 독자에게 낯설지 않겠다. 그 다음에, 예, 여기에서는, 네, 소설의 내용과 현실 분리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장치, 그 다음에 독자들이 작품을 수용하는 중에 실제 하는 것으로 느껴서 낯설지 않다. 그죠? 여기서 소통하는 거고 실제 하는 것으로 느껴서 2번, 5번으로 놓고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합니다. 함정 잘 팠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자, 들어가죠. 일단 두 번째는 뭐다? 선택지 정리했고 세 번째, 보기를 안 볼 수 없어요. 가장 긴 놈은 가장 나중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를 압축 정리합시다. 보기 압축하세요. 보기 압축해서 보기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로 제시면 어느 문단 찾아갈 수 있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문제 푸는 거에서 보기에서 SF 소설 외계인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 처음과 마지막으로 봐야 되겠는데 자, SF 소설 본문에서 언급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싹 다 지워서 처음에는 뭡니까? SF 소설이 있죠. 땡땡땡에서는 외계인들이 등장을 하고요. 다시 한번 외계인들이 등장, 소통을 시도, 주인공이죠. 언어를 배워 소통을 시도하지만 외계인들의 체계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어려움. 인간의 언어는 해서 단선적인 시간을 바탕으로 구성해 원인과 결과는 인간의 언어예요. 그 다음에
외계인들의 언어는 순환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어서 앞뒤를 정할 수가 없다. 앞뒤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특징이고 결국 순환에 관련된 거죠. 순환에서 요거는 뭡니까? 단선, 인간은 단선, 외계인은 순환, 차이점이죠. 차이점 부분만 빠르게 확인하고 결국 새로운 언어를 익힌 것, 네, 새로운 언어를 익힌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주인공은 그분이 사라지고 모든 시간에 존재하는 외계인의 시각을 바탕으로 기존과는 다른,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 해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주인공은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꿔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 나서 요 다음이 문제죠. 보기를 압축하는 건데 뭡니까? 결국 외계인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외계인과 소통을 하는데 좀 차이점이 뭡니까? 외계인은, 인간은 단선적으로, 외계인은 시간을 순환적으로 본 거죠. 인간과 외계인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런데 외계인과 소통하는데 결국 주인공은 어떻게 됐다고? 네, 주인공은 완전히 바꿨죠. 가치가 바뀌었다. 이 정도로 좀 써놓을게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기존과 완전히 바뀐 거라고 봤어요. 자, 재심은 찾아갈 거예요. 뭘로 보고 찾아가야 되죠? 지금 적어놓은 거니까. 단선과 순환적인 건 보기의 내용이니까 재심에 없을 수 있어. 뭐야? 바뀐 거죠. 서술어예요. 결과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 소통 시도한 거,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게 제시문을 찾는 단서가 된다. 무턱대고 순서대로 읽지 말고 필요한 거 골라 읽자. 자,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것이 새로운 거죠. 다른 시각으로 기존과 달라지고 새롭고 가치관을 완전히 바뀐 게 어느 문단에 있는지를 이제 읽어가면서 처음부터 읽거나 특정한 부분에서 읽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느 부분 정도에서 요게 좀 나타나나요? 자, 문단 전체적으로 체크해 봅시다. 전체 몇 문단이니? 요게 4문단이죠. 그죠? 모르겠으면 거꾸로 읽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약에 모르겠다면 첨화주술로 가라. 모르겠다면 마지막 문단부터 보세요. 이 긴 거를 읽을 때 좀 그렇잖아요. 마지막부터 거꾸로 아니면 마지막 처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떻게 읽자? 너무너무 읽는 법을 세상에서 많이 하니까 4번째 처음 문단과 마지막 문단 내에서 처음 부분의 문장과 마지막 부분의 문장, 그리고 문장 내에서는 주어와 서술어, 특히 서술어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서술어가 결과적이고 풀어주는 내용이니까 첨화주술로 지문 읽기를 해주세요. 수리수리 마수리 첨화주술 주술을 외워보자.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문단부터 보는 겁니다. 노붐을 이야기하였다. 뭔진 모르겠어요. 처음에 중요성을 모를 거야,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문단은 노붐, 작은 따옴표니까 얘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5문단에서 노붐입니다. 다시요? 어떻게 써야 되지? 여기다 써놓을게요. 5문단, 노붐에 대해서 작은 따옴표야. 괜히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글에서 새로운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것 비슷하지 않니? 새로운 것? 지금 우리 보기에서 정리한 거잖아. 외계인과 소통을 시도하는 이 보기의 내용이잖아요. 새로운 것으로 보는 거니까. 자, 새로운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해서 색깔을 자꾸 따로따로 놓으니까. 자, 노붐은 새로운 것과 관련이 되고 작은 따옴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결혼 현재 앱에서 구분해주는 구분을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구분점, 구분점. 노붐의 특징은 총체적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마침표로 끊어서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밖에서 의미한다. 예를 들어는 좀 건너뜁니다. 그래서 총체적, 그 다음에 영향력을 미친다. 강한 영향력. 자, 세계관이 바뀔 정도니까 여기에서 감 잡았니? 지금 보기는 뭐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되는 거야?
노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자, 그거 읽었습니다. 그거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노붐에 관련된 내용이 비슷하게 언급된 거죠. 바로 판단되지 않니, 이러면? 아닌가? 네, 노붐에 해당이 된다. 왜? 새로운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외계인과 소통하는 요건데 지금 여기서 새로운 것이라는 것도 보기에 보여요. 그죠? 어떤 키워드인지는 여러분들이 정하겠지만 마지막 문단에 보니까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 새로운 언어를 익힌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세계, 자, 총체적으로 여기잖아요. 자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바로 2번 문제인가요? 2번 문제 3번 선택지에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죠? 마침 운이 좋아서 여기에 걸렸는데 키워드, 바로 조금 전에 썼던 새로운 것, 그 다음에 바뀌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제시문 찾아가야 돼요. 보기의 예시의 핵심이라든가 내적 특징을 정리하는 것은 바로 어느 문단을 찾아가서 읽을지를 결정하면 돼요. 왜 그렇다? 문제 특징 다시 들어갑니다. 노붐 새로운 것이고 구분점이 되고 해서 노붐이 구분점도 되고 마저 써놓고 들어갈게요. 그럼 굳이 해서는 필요 없죠.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 세계관이 바뀌는 것, 요 정도까지만 보고서도 빠른 판단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다음 구체적인 거예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기술의 등장, 외계인의 문명이겠죠. 그죠? 그래서 쭉 가서 옆에 해놨으니까. SF에 등장했던 노브의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각으로 여기 또 있네요. 좀 더 밑줄 칠까요? 자, 세계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어쩌고저쩌고가 있는데 여기 널려 있어요. 지문에 키워드가 있는 부분, 핵심어가 있는 부분만 잘 찾으면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다. 어렵게 다 해설하려고 하지 말고 연결만 잘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거고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관점의 변화죠. 네, 관점의 변화가 있고 실제 현실을 볼 때도 적용이 되고 노붐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서 쭉 나와서 이건 쉽게 나온 거예요. 지문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서 마지막 봅니다. 수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다르코 수비죠. 이런 노붐의 특성을 잘 구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SF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뭐니? 새로운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접해서 싸그라리 새로운 관점을 볼 수 있거나 새롭게 변하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겠지. 다르코 수비는 어떻게 된다? 요거 발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총체적 변화를 유발한다 등등등 수없이 밑줄을 치고 어디나 밑줄을 쳐도 2번 문제 보기는 보기 다 걸려.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 정답 확정하러 가죠. 정답 확정하러 가죠. 우선순위를 나는 2번과 5번 이렇게 봤는데 그렇죠? 영향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있지만 1번이네. 요거 아니네. 2번 문제죠. 요거 2번 문제죠. 2번과 5번으로 봤는데 그죠? 낯설지 않겠군. 서술어가 똑같아서 저기에서 함정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건데 노붐을 찾아야 되죠. 노붐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바꾼다. 새로운 것이다라고 해서 일치하는 거 3번이죠. 이렇게 가야 돼요. SF 외계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효과나 결과죠. 그래서 어떤 과정은 좀 부분적이고 결과잖아요. 결과를 나타내고 노붐에 해당한다. 연결이죠. 과정, 결과, 연결 이런 내용을 봐야지 제시문에 있는 명사적인 거, 주인공이 누구고 뭐 이런 내용은 그죠? 물론 작용은 하고 있지만 최종 결과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읽을 것인지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서 내가 잘하고 있고 스스로 정신만족할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정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리 들어가서 좀 쓰기는 그렇지만 빈 공간 좀 찾아서 이런 문제 유형도 예시적인 유형이죠. 요 정도로 한번 좀 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싹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에서 보기 유형이에요. 그래서 CF로 좀 타이틀을 좀 넣읍시다. 타이틀은 뭐다? 발문과 문제 물어보는 굵은 글씨 부분이죠. 발문과 보기 선택지에 관련돼서 선택지를 활용해서 문제 풀기,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첫 번째,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보기는 예시이다. 예시 또는 중심 화제죠. 화제의 화제의 어떤 좁은 시각에 화제의 구체적인 하위 요소다. 구체적 하위 요소의 내용이야. 전체 주제가 되지는 않나. 얘 자체가. 근데 주제와 연결은 돼요. 하위 요소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위 요소의 내용은 주제와 연결은 되겠지만 주제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보기에 대해서 읽어야 될 문제 풀기를 위해서 읽어야 할 그죠? 읽어야 할 문단이죠. 문단을 찾는 단서가 돼요. 이거는 뭐라고? 독서 지문의 발문입니다. 그래서 독서 지문에서 문학 아니야. 문학은 다른 식으로 풀었었죠. 독서 지문에서 발문과 보기와 선택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기는 내가 읽어야 될 문단을 찾는 단서로 활용을 해야 돼요. 알았죠? 그 보기를 다 해석해서 내 머리 배경 지식이 부족함을 한탄한다면 평생 못 벗어나요. 너희들이 평생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잖아. 굳이 그거를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이번 생 잘못 태어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그 예문은 찾아갈 단서일 뿐인 거야. 단서를 갖고서 그렇게 정답 결과도 아닌데 왜 그래?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 선택지에 있다고. 두 번째, 선택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선택지를 정리하게 되면 역시 정답의 판단 대상일 겁니다. 정답의 판단 대상인데, 자, 정답의 판단 대상인데 이것도 뭐라고? 정답의 판단 대상인 요것도 제시문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죠. 네, 제시문의 내용과 연결이 돼요. 내용과 연결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자, 내용과 연결을 해서 뭐를 판단한다고? 정답을 판단하는 거예요. 제시문과 연결해서 판단을 하는 거야. 제시문의 내용과. 그런데 이 제시문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앞부분에서 할 때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 이 연결은 같은 의미이지만 표현, 껍데기 글자가 달라. 이거를 동의 이형이라고 한다. 동의, 같은 의미이지만 형태가 다를 이자, 형태 형제야. 동의 이형으로 연결이 돼. 선택지는 동의 이형으로 연결이 돼. 됐죠? 선택지 정리.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이제 세 번째죠. 해당 제시문을 찾아가서 전체 다 읽고 하면 시간 오래 걸려요. 누가 와도 아인슈타인, 하레비가 와도 시간은 오래 걸려. 물리적인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해당 제시문을 읽으면서, 그렇죠? 해당 제시문은 뭐라고? 보기에 핵심어가 있는, 그렇죠? 해당 제시문은 보기에 핵심어가 있는 거예요. 예시지만 핵심어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연결되는
단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택지의 내용을 판단합니다. 선택지의 내용의 정답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의 내용을 판단하는데 이 내용 판단, 선택지의 내용 판단하는 것은 일치하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동의 이형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예, 선택지에서 얘기한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2번, 3번은 비슷하지만 보기 핵심어로 해당 단락 찾고 그 해당 단락에서 읽으면서 선택지 1, 2, 3, 4번분과 동의 이형으로 연결되는 것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 보기 유형의 접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독서 지문의 보기는 이론적인 설명도 있지만 대부분 예시 설명으로 나옵니다. 과학 지문에서 뭐 배터리 뭐 음극 양극 이렇게 해서 그것도 예시잖아요. 거기에서 작동되는 원리, 그죠? 우리 전자스핀 같은 경우에도 해당 문단을 빨리 찾아가면 됐었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거를 연습하는 거죠. 이 EBS를 맹목적으로 풀어서 물론 내용을 외워두면 자기 배경 지식이 되겠지만 다 기억 못할 수 있잖아요. 머리가 그렇게 우리가 알파고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럼 어떠한 작품이 들어와도 우리는 접근해서 풀 수 있다. 요거를 얻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네. 마무리할게요, 일단.